이제 개념 정리입니다. 아까 했던 것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고, 이번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나도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짧게는 점화식, 길게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열을 정의함에 있어서 문장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수식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일반항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이게 나타내는 방식이야.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인데,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다. 문장으로 나타내는 방식이지.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이거를 수식으로 시키면 일반항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어. 일반항을 구해보면 n번째 항이 3n 빼기 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있어도 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뭐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느냐? 중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n 더하기 1번째 항의 2배가 산술평균, n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 연이은 3개 항 중에서 중항을 이용해서 산술평균으로 나타내도 등차 수열인데, 이때는 초항이 1이고 둘째 항이 4라고 나와 있어야 공차가 3이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이 식만으로는 등차 수열만 나타내고 초항하고 공차는 모르는 표현입니다. 문장을 이용한 표현, 일반항을 이용한 표현, 중항을 이용한 표현, 어떻게도 할 수가 있느냐? 관계식을 이용한 표현도 있는데,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준 게 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을 빼준 거랑 같다.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이거든, 정리해보면. 그런데 이것도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타내보는 거고, 이것도 초항이 1이고 둘째 항이 4라는 조건이 있어야 공차까지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거야. 뭐를 이용할 수도 있느냐? 수열의 합, SN이 주어져도 등차 수열임을 확인이 가능한데,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시면 2분의 3에 n제곱 더하기 n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져도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등차 수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야.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 하나 더 해볼까?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 더하면 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지? 근데 초항은 1이야 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야. 즉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긋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요 세 가지, 근데 결국 얘랑 얘는 똑같은 식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거니까 어차피 이게 다른 식은 아니라는 거야.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결국은 얘네들
얘네들이 관계식을 뜻하지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의 관계식을 뜻하잖아. 이거를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해.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관계, n번째 항, n 더하기 2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 연이은 항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를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냐? an과 an 더하기 1의 관계식을 구하거나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얘네들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했다.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니? 그럼 얘네들이 보이면 어떻게 분석할지를 배우겠다라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들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보자. 어떤 표현들이 등차 수열을 나타내고 등비 수열을 나타내고 어떤 수열이 차이를 이용한 건지 또는 비율을 이용한 건지 역수를 이용한 건지 그 관계를 찾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 교과 과정이랑 지금 달라져서 이 귀납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귀납적인 해석을 해보겠다는 얘기거든. 귀납적 정의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귀납적으로 수열을 해석하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돼. 그게 현재 교과야. 현재 교과에서는 관계식이 주어지면 좋은 말로 귀납적으로 판단해라. 안 좋은 말로는 하나씩 다 나열해봐라. 이해되니? 하나씩 다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가라. 그게 좋은 말로 귀납일 뿐이야. 알겠지?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서 계산해봐라. 아무리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나열해서 규칙 찾는 문제가 여러분 교과에서 첫 번째로 적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관계식에 대입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교과 과정에서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이게 교과 과정에서 살짝 없어진 부분이기는 하다만,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결국은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똑같이 대입을 하는데, 현재 수능을 말해 역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원해. 순서대로 나열한다. A1, A2, A3, A4 찾아내면 되겠지. 대입해봐서 A1으로 A2 찾고 A2로 A3 찾고 A3로 A4 찾고 계속해서 찾아가면 돼. 맞아 안 맞아? 역으로 추론한다라는 얘기는 A10을 이용해서 A9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 A9의 가능성으로 A8의 가능성을 봐야 돼. 그럼 이게 한 가지면은 그냥 끝이지만 이게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A9가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는 A9의 상황별로 또 A8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 가지고 다시 또 A7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추론하다 보니까 A1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란 얘기지. 그럼 수능에서 뭘 물어봐? A10이 뭐이고 어떤 관계식이 있을 때 A1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총합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게 현재는 중킬러 문항이야. 그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 왜? 하나씩 다 따줘야 되니까.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다. 알겠니? 현재 수능 트렌드에서는 이 문제가 그냥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킬러 문항으로 수원에서. 알겠지? 그럼 이제 수능에서 출제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내신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이걸 내겠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면 되는데 이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 뭐 하는데? 한 번만에 풀어야 돼. 알겠어? 한 번만에 풀어야 된다는 것만 주의해. 중간에 놓치면 시간 뺏기면 다른 문제 못 푼다. 천천히 한 번만에 풀어서 끝내라.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포인트 되는 부분은 다 써라. 추론하면 되니까. 자, 근데 저 두 가지 관점 말고 이거는 현교과야. 현교과. 그럼 예전 교과도 알기는 해야 되거든. 세 번째가 이전 교과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빨리 풀기 위해서. 결국은 이 기납적 추론을 내신은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이잖아. 수능은 괜찮아. 그나마 시간 여유가 있어. 만약에 이 기납적 정의를 이용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5분이 필요해. 그럼 5분 써도 돼. 만약에 10분 정도를 써야 돼? 10분 써도 돼. 수능은. 왜? 그 가치를 갖는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내신에 나왔는데 그 문제를 10분 소요를 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시간 싸움이니까 내신에서는 빠르게 답을 구해야 되니까 형태별로 접근하는 것도 알아야 돼. 이전 교과에서는 이 귀납적 정의가 관계식의 형태별 접근법이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뭐 100%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포인트 되는 부분만 설명을 하고, 아, 그 부분은 이게 보이면 이렇게 해석하면 빨리 된다. 그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는 기억해두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3과 같고 A1은 1이야. A10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무슨 수열을 나타내?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 맞지? 공차가 얼마? 3. 초항이 1. 그럼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아,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 항은 초항에다가 n-1의 공차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1하고 3 대입해서 3n 빼기 2니까 A10은 30 빼기 2가 돼서 28이다 라고 쓰는 게 맞는 이론이지. 이게 원래 옛날식이야. 현교과는 이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푸는 거는 현교과가 아니라 이전교과 과정이라고. 선생님, 우리 현교과는 뭔데요? 현재는 요걸 원해. A1이 1이니까 A2는 A1이 1이니까 A2는 4란 얘기야. A2가 4면 A3는 대입해보니까 7이란 얘기야. A3가 7이니까 A4는 3 더해서 대입하면 10이란 얘기야. 이렇게 하나씩 찾았더니 A10이 28임을 원하는 게 현교과야. 이해가 안 돼? 그 현재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대입해서 나열해봐라. 선생님 10개 언제 찾아내요? 그래서 원래 A10 안 물어봐. 현교과에서는 이것도 안 물어봐. A5 정도 물어봐. 아니면 A7 정도 물어봐. 이해되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순서대로 나열해서 찾아라? A 100번째 찾아라? 그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근데 그게 현재 교과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정 조과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A5 물어보면 다 나열해서 찾으니까 어떻게든 애들이 실수하게 하고 좀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A5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수능에서는 A5를 물어봐. 내신에서는 A5를 묻진 않아. 뭐 A20, A50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수능에서 이 역으로 추론하는 것도 A10부터 추적하지 않아. 많아야 A7이야. A7에서 A1 찾기. 또는 A5에서 A1 찾기. 또는 A7에서 A3 찾기. 그런 식으로 추론해. 역으로 추론할 때도. 그게 이제 현재 교과에서 찾는 거다. 근데 여러분도 내신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요 일반항을 추론하는 이론에 대해서 시계 형태별로 일반항을 추론하는 이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 거의 문제를 간단하게 보시면 거기 263페이지에 대표 그냥 기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봐봐. 뭐라고 써있는지.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A5의 값을 구하시오.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해서 나열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4번하고 5번에 보면 일반항을 구해보시오. 아, 대입해서 나열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니까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6번하고 7번 봤더니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대입해서 나열해봤더니 뭔가 규칙이 생길 거란 얘기야. 그지? 그럼 그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찾을 거다. 근데 예전에는 나열해서 규칙을 찾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형태가 주어지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배웠단 얘기야. 근데 요새는 이제 이 얘기가 없어지기는 했어. 근데 알기는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시계 형태별 접근법을 먼저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부분은 첫 번째가 기본 점화식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 점화식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수열들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가 누굴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됐어. 딱 보면 등차 수열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초항하고 공차만 확인하면은 일반항을 바로 추론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아까부터도 계속 써왔던 거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첫 번째로 뭐가 보이냐인데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에 공차가 더해져 있으면 돼. 그럼 등차 수열이구나.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맞지? 맞아 안 맞아?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D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두 번째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준 게 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을 빼준 거랑 같다.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얘는 뭘 몰라? 초항도 모르고 공차도 몰라. 초항하고 공차를 문제에서 찾아내야 돼. 얘는 뭐만 찾으면 돼? 공차를 아니까 초항만 찾으면 돼. 이해가 안 돼? 얘는 초항, 공차를 둘 다 찾아내야 돼. 등차 수열인지만 확인된 거야. 세 번째, n 더하기 1번째 항의 2배가 n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의 합과 같다. 그럼 이것도 등차 중항.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등차 중항이니까 등차 수열인지만 알아. 초항하고 공차 찾아내야 돼. 이해되니? 등차 수열이야. 초항 누군데? 문제에서 찾고. 공차 누군데? 문제에서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들. 이해되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수열이 누군데? 등비수열. 딱 보면 나와야 되는 그럼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첫 번째가 등차 수열하고 비슷하죠.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관계인데 전 항에다가 r을 곱했을 때 이게 공비가 r인 등비수열 하고 보이면 되지. 공비가 r인 등비수열 r 곱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초항만 확인하면 돼. 두 번째, n 더하기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눴어. n 더하기 2번째 항을 n 더하기 1번째 항으로 나눴어. 비율이 같대. 모든 항의 비율이 같다. 등비수열. 근데 얘는 뭐는 몰라? 초항하고 공비를 찾아내야 돼. 너무 당연하지. 공비가 나와 있으니까 초항만 찾으면 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등비수열만 확인됐다. 초항하고 공비 찾아야 된다. 2번하고 똑같은 식이죠? n 더하기 1번째 항의 제곱이 n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의 곱과 같다. 등비중항이라고 부르지. 중항의 관계가 주어져서 등비수열에는 초항하고 공비는 찾아야 돼. 이해가 안 돼? 일단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알고 합구하는 공식도 아니까 이 관계식만 보이면 일반항을 구하든 물어보든 합을 물어보든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보면 바로 보일 수 있게. 됐어? 자,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는 안 쓰이는 듯 하지만 희한하게 또 점화식 문제로 들어가면 써요. 그래서 이 기본 점화식이 3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조화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는 좀 변형이 좀 심해. 그래서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워. 자, 조화수열이 누구였니? 역수항을 봤더니 얘가 등차수열일 때 조화수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모든 항들을 싹 뒤집어 모든 항의 역수를 취해 나열해 봤더니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려고 하지마. 헷갈려. 변형이 많아서 헷갈려. 그럼 기존의 식이 등차수열 아니고 등비수열 아니면 뭐 해보면 되는 거야? 뒤집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포인트가 뭐다? 역수의 관계식을 봐. 역수의 관계식을 확인하면 그게 핵심이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은 2an 더하기 1분의 an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야. 물론 얘랑 똑같은 식이 누구냐면 분모에 있는 애를 좌변에다 곱해서 2an 곱하기 an 더하기 1 플러스 an 더하기 1이 an이라고 정리가 돼 있어. 자,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건 1도 아니지. 이해가 안 돼. an 더하기 1 묶어내가지고 양변 나눠주면 되잖아. 맞니? 얘로 바꾸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지금까지 했던 아까 했던 등차수열 3개 등비수열 3개 걔네들이 아니란 얘기야. 맞지? 그럼 뭐 해라? 일단 모르겠지만 뒤집어봐. 뒤집어보는 거야. 뒤집으면 무슨 관계가 나오냐면 an 더하기 1분의 1이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의 합이니까 결국은 2 더하기 an분의 1이 돼버려.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나서 얘를 bn이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느냐? b 입장에서는 n 더하기 1번째 항이 돼버려. 따라서 bn 더하기 1은
bn 플러스 2가 되네. 아, 무슨 말이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럼 bn을 찾고 an을 찾으면 돼. 이해되니? 자, 뭐 해보란 얘기야? 등차 수열 나타내고 있는 건지 등비 수열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분속골에서는 역수를 취해봐라. 됐어. 이 세 가지가 기본 수열 점화식이라고 불러. 등차, 등비, 조화. 등차, 등비, 역수. 이거는 뭐 눈 감고 풀면 안 되겠지만 눈 감고도 풀릴 정도로 보여야 돼. 알겠어? 야, 1, 2, 3, 4, 5, 6, 7, 8, 9, 10 그냥 눈 감고 풀 수는 있잖아. 머릿속으로. 똑같아. 이 세 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 정도로 자주 봐야 돼. 그럼 그만큼 자주 쓰여. 왜? 많이 풀다 보면 자주 쓰여. 알겠니? 가장 많이 나오는 수열이야. 자, 근데 얘네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거거든. 잘 봐.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할 거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 두 번째 나오는, 나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불러. 얘들아, 정신 차려라. 표준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점화식 3개, 표준점화식 2개가 나올 거야. 아까 했던 기본점화식 3개, 등차 수열 나타내는 거, 등비 수열 나타내는 거, 역수 취하는 거, 그 3개가 기본. 이 2개까지 해서 총 5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점화식에 대한 게 조금 더 쉽게 잡힙니다. 표준점화식의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겼느냐?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관계식에 대해서 약속을 할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n 더하기 1번째 항은 PAM 더하기 Q 형태로 생겼어. 이게 표준. 됐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지금은 내가 여기에서 PQ는 상수를 쓸 거거든. PQ는 상수를 쓸 거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요 PQ에 써있는 게 상수가 아니라 이게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된 거야. 자, 문제는 뭐다? 요 식을 수로 만들면 돼. 식을 수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이쪽 걸로 맞춰주는 거다.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숫자와 숫자만 써 있을 때 이게 지금 표준점화식 맞지? 선생님에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숫자가 아니라 식이 보일 때. 그럼 이거를 뭐로 바꿔주라고? 숫자로 바꿔주라고. 선생님 이거 숫자로 어떻게 바꿔요? 뭘 어떻게 바꿔? 3의 연속을 나눠주면 숫자로 바뀌지. 선생님 그럼 여기가 변하잖아. 어차피 변할 건데 뭐 어때? 얘는 어차피 변수야.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뭐로 바뀌냐면 3의 n승분의 an 더하기 1 이퀄 3의 n승분의 2an 더하기 1로 바뀐다고. 여기까지 됐어? 됐어 안 됐어? 근데 얘들아, 여긴 n 더하기 1인데 여긴 n인데 여기는 똑같으니까 기분이 나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를 n 더하기 1로 맞추면 분모에다 3 곱한 거지. 그럼 분자에다 3 곱하면 똑같아지지. 여기까지 됐어?
기왕이면 여기가 n이고 n이니까 여기가 n 더하기 6, 여기도 n 더하기 1면 좋겠잖아. 그 다음에는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bn이면 왼쪽에 있는 얘는 b의 n 더하기 1이 된다. 그럼 3b n 더하기 1이 2bn 더하기 1이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bn 더하기 1은 3분의 2bn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무슨 형태로 바뀌어? 이 형태로 다시 바뀌어. 이해가 안 돼. Q 부분이 식이어도 다시 저로 맞출 수 있다. 이 형태로 맞출 수 있다. 그게 핵심이야. 이걸로 바꿔야지 풀려. 이걸로 못 바꾸면 못 풀려. 됐어? 근데 현재 교과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얘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열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되게 귀찮은 거야, 이게. 차라리 이거를 푸는 방식을 알고 나서 하면 그냥 답을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야? 그 방식을 기억해야 되니까 귀찮은 게 있지. 근데 안 그러면 다 나열해야 돼. 자, AN이 이렇게 관계식이 있는데 A1이 1이야? A7 구해보래. 뭐 이 정도야. 뭐 7개 정도야. 나열하는데 문제 없잖아. A10 물어보는 순간 조금 더 귀찮아지겠지. A20 물어보는 순간 나열하는 근거가 사라진다. 나열하기 되게 힘들어져.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학교에서는 A20도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해야 돼? 나열해서 빨리 규칙을 찾든가 아니면 이 풀이 방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차인지 알겠어? 교과 내용이 없다고 선생님 왜 교과서에는 A5까지밖에 안 나와있고 A7밖에 안 나와있는데 왜 선생님은 A20 구하라고 문제 내세요?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풀이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포인트는 뭐냐? 내가 아는 걸로 바꿔서 풀겠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변형하는지 그 스킬적인 부분만 기억하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봐라. 여기에서 항을 한 개 늘릴 거예요. n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관계식을 항을 하나 늘린다. n 더하기 2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관계로 확장할 수 있지.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할 거니까. 정신챙기고들 들어. 빼줄 건데 이쪽 방향으로 빼줄 거야. 아래에서 위로. 그럼 무슨 관계가 나오냐면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 나오고 오른쪽은 뭐가 나오냐면 Q가 사라지죠. P는 묶이고. 여기가 됐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봤더니 얘하고 얘가 규칙이 같아. 그래서 얘를 BN이라고 놓으면 이 왼쪽에 있는 애가 B 입장에서는 n 더하기 1을 대입한 결과와 같아. 됐어. 따라서 Bn 더하기 1은 PBn이 된다. 자, Bn 무슨 수열이야? 이것만 보면 등비수열 아니? 공비가 P인 등비수열 아니냐 이거지. 정신들 채널라 얘들아. 얘는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야. 따라서 일반항은 Pn의 초항 B1에다가 공비가 n-1번 곱해진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까지 했어. 자, 근데 Bn이 누구였는데?
이거 쉬운 내용 아니야. 교과 과정을 넘나드는 게 있어서 그래. 그럼 bn이 누구야? an 더하기 1 빼기 an. 됐어. 이퀄 b1은 누구니? a2 빼기 a1. 됐어. 곱하기 p의 n-1승. 맞니? 선생님, 이거 가지고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내가 차이가 다른 수열에 대한 일반항 구하는 거,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좀 똑같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나? 차이가 상수가 아니야. 변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해봐. 여기다가 시그마, 여기다가 시그마, 여기다가 시그마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A1부터 AN 더하기 1까지의 A2부터 AN 더하기 1까지 합되지. 맞아 안 맞아? 이거는 A1부터 AN까지 합되지. 됐어? 시그마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로 한다면 얘는 똑같고 얘의 합되지. 됐어? 다시 봐. 이 앞에 거는 뭐부터 뭐의 합이라고? A2부터 AN 더하기 1까지의 합이라고. 얘는 누구라고? A1부터 AN까지의 합이라고. 뭐 해줄 거야? 빼줄 거야. 그럼 뭐 사라져? A2부터 AN까지가 사라지지. 소거된다. 그럼 남은 게 누구야? 얘랑 얘만 남아. 됐어 안 됐어? 집중해서 봐. 그럼 왼쪽이 뭐만 남는다고? AN 더하기 1 빼기 AN A1 남는다고. 됐어? 우변은 얘를 n번 더할 거니까 얘는 어차피 실수배에 의해서 A2 빼기 A1이 시그마 앞으로 나와. K는 1부터 N까지 대입할 거니까 얘가 N이 아니라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쓰면 돼. 이거 누구니? 초항이 1이고 공비가 P인 등비수열 합 아니야? 초항이 1이고 공비가 P인 등비수열 합. 아 이거 등비합이야. 그럼 뭘 알게 된 거야? AN 더하기 1번째 항을 알게 된 거지. 맞아 안 맞아? AN 더하기 1번째 항은 A1 더하기 얘가 답이라고. 이해됐어? 이 방식으로 일반항을 추론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정도까지. 됐어? 근데 이 방식, 야 얘에 대한 설명이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 근데 일단은 이 방식을 먼저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됐어? 자, 다시 보자. 얘를 풀 건데 어떻게 푼다고? 항을 하나 늘려서 위에다가 적어주라고. A n 더하기 1에서 n 더하기 2번째 관계로 바꿀 거야. 바꿔냈죠? 문자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로 보면 더 간단하다. 위에서 아래 빼줄 거야. 빼주자. 그럼 뭐가 나오니?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2는 2배의 an 더하기 1 빼기 an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 뭐라고 볼 거라고? bn이라고 볼 거라고. 그럼 얘가 bn이면 얘는 뭐로 바뀔 거라고? bn 더하기 1로 바뀔 거라고. 됐어? 좀 챙겨. bn 더하기 1은 2bn. 그럼 bn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됐어?
B에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럼 Bn은 누구야? B1에다가 2의 n-1승. 됐니? Bn은 누구였어? 얘가 Bn이었어. 얘가 B1은 누구야? A2 빼기 A1. 선생님 A2 모르는데요? 대입하면 뭐? A1이 1이니까 A2는 5. 됐어 안 됐어? 그럼 B1은 누구야? A2 빼기 A1인 4. 됐어. 자 그럼 이제 Bn을 다시 정신들 챙겨라. 왔다 갔다 하니까. Bn이 얼마가 된 거야? 4 곱하기 2의 n-1승. 근데 Bn이 누구였어? an 더하기 1 빼기 an. 기왕이면 오른쪽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면 2의 n 더하기 1승으로 바꿔도 되겠지.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라고?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할 거라고.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여기가 뭐 남는다고? an 더하기 1 빼기 a1 남는다고. 됐어? 이것도 지금 약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정교과 애들한테는 이렇게 약식으로 설명 안 했어. 그럼 뭐 할 거라고? 다 더할 거라고. K는 1부터 N까지 얘네들의 합. 됐어. 나열해봐. 초항이 4, 공비가 2, 개수가 N개. 맞아 안 맞아? 더 할 거야. 초항 4, 공비 2, 개수는 N개. 등기합. 됐냐? 계산해보면 누구야? 공비가 2니까 공비 빼기 1로 보면 돼.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 개수성 빼기 1. 됐냐? 2 빼기 1 초항 공비 개수성 빼기 1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이다. 그럼 A1 아까 1이었으니까 1 넘어가서 플러스 1. 분모는 1이니까 문제 없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일반항 누구 나와? 따라서 an 더하기 1이 2에 얘네들 계산하면 n 더하기 2승 빼기 4 더하기 1 빼기 3. 이해돼? 그럼 a는 누구야? 이거 하나 줄이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지. 됐냐? 방식을 기억해도 하나 항 늘려서 빼줘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거 연습이 빨라져야 돼. 안 그러면 일반 항구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그 감을 이용해서 찾아내야 돼. 근데 그 감을 이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감 있는 애들은 풀고 감 없는 애들은 풀지 말란 얘기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야? 연습하면 누구라도 풀 수 있는 방식이니까 그래. 귀찮지만. 됐어. 정리 잘 해두시고. 만약에 이 방식을 모르면 뭐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한지는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편하다고 편한 길을 쫓아갈 거다? 모르겠다. 그럼 수학에서 그게 완성도가 조금 덜할 거니까. 현교과에서는 어쩌길 원하고 있냐면 물론 이정교과에서도 이 방식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서 연습을 잘 못해.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쓰는 방법이 현교과야. 이정교과에 이걸 어려워했던 학생들한테는 현교과 과정으로 이 문제 풀어라고 설명을 했었어. 나열해봐 라고 얘기하거든. A2 얼마니? 5였지. 세 번째 항 누굴까? 5 대입하면 13 되는 거 맞니? 네 번째 항 누굴까? 13 대입하니까 29가 나올 거야. 다섯 번째 항 누구야? 29 대입하니까 58에다가 3 더하니까 61 나올 거야. 여섯 번째 항 구해봐.
2배 해서 122 나올 거고 3 더하니까 125 나올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써보자. 1, 5, 13, 29, 61, 125까지 나왔어. 그럼 이 수열의 규칙을 찾을 때는 첫 번째로 차이, 두 번째로 비율, 세 번째로 역수. 됐어. 수의 규칙 찾을 때는 차이를 조사하고 비율을 조사하고 역수를 조사한다. 차이 볼 거야. 얘에서 2로 갈 때 4 더해지네. 얘에서 얘로 갈 때 8 더해지네. 얘에서 얘로 갈 때 16. 얘에서 얘로 갈 때 32. 64가 더해지네. 자,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맞니? 됐어? 이게 A1이었다. 이게 A2였고 A3 정신들 차리고 보라고 했다. n번째 항을 찾을 건데 얘네들은 얘네 사이에 있는 갭의 함수야. 맞지? 얘를 B1, 얘를 B2, 얘를 B3라고 놓으면 AN 전에 있던 갭은 BN 빼기 1 맞아 안 맞아? 됐어. 따라서 A2는 A1에다가 B1 더해, A3는 A1에다가 B1, B2 더해, A4는 A1에다가 B1, B2, B3 더해. 그럼 AN은 A1인 1에다가 B1, B2 쭉 가서 B에 N-1까지 더하면 되지. 이게 여러분 교과에서는 없어졌어. 이 과정이. 근데 이전 교과에서는 이 과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뭐해? 야, 이거 점화식, 표준 점화식 어려우니까 정하기 싫으면 나열해.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 걔네들 이건 아니까. 그렇게 해서 풀게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어려운 문제 못 풀어. 알겠니? 그럼 A1은 1이고 여기까지가 누구야? 초항이 B1 4, 공비가 2, 항의 개수는 n-1개인 등비 합입니다. 됐나요? 공비 빼기 1, 초항, 공비의 개수승 n 빼기 1승 빼기 1.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아까 했던 그거 나와. 됐냐? 쉬운 내용 아니야. 이 표준점화식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하는 게 쉬운 내용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교과 내용에서 속도 높이려면 이거 연습하셔야 돼. 무작정 나열할 수 없다고. 나열해서 규칙이 빠르게 보이는 학생들이 있고 규칙이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나열의 한계점이야. 숫자가 나열됐을 때 그 규칙을 빠르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고 빨리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은 빨리 됐는데 어떤 학생은 빨리 안 돼. 근데 어떤 문제 보니까 또 얘는 또 빨리 돼서 얘는 또 빨리 안 돼. 그럼 복불복이라는 거지. 그래 너네 IQ 같은 거 막 뭐 적성검사 보고 그럴 때 숫자 막 나열돼 있고 빈칸 있고 막 그러지 않아? 거기다가 막 숫자 알아서 집어넣고 막 그러지 않냐 이거지. 안 해봤나? 해보지 않았어? 수의 규칙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나열돼 있을 때. 근데 수식화시켜서 이게 복잡한데 보이지만 이거는 정형화돼 있으니까 접근법이 아예 그냥 이거 이 패턴대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는 게 익숙해지는데 더 쉽다는 얘기야.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점화식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지금 내가 한 게 첫 번째 과정인데 다시 예를 들어볼게. A1이 1이야. AN 더하기 1이 2AN 더하기 1이야. 일반항 한번 찾아보자. 연습 자꾸 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풀이 방법 기억하고 가도 성공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항 하나 늘리라고. 선생님 줄이면 안 돼요? 줄여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항을 늘리라고 하는 거야. 빼줄 거야. 반대 방향 우리 밑에 게 큰 거니까 빼줄 거야.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은 2배의 AN 더하기 1 빼기 AN이 된다. 아깐 치환을 했지. 얘를 BN이라고 놨더니 얘가 BN 더하기 1이 됐었어. 그래서 BN은 무슨 수열이 됐어? 등비수열 됐어. 그럼 BN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니까 초항 B1에다가 공비 2 N-1 승곱한 거다. 그럼 BN은 다시 AN 더하기 1 빼기 AN이 되는 거고 B1은 A2 빼기 A1인데 A1만 알아. 그치? A2는 얼마야? A2는 2A1 더하기 1이니까 3이네. 그럼 A2 빼기 A1은 2가 되네. 됐어? 그럼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2 곱하기 요거니까 얘랑 얘 곱하면 2의 n승 되네. 됐냐? 자,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쭉 가서 n 대입하지 말고 n-1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려. 안 헷갈리면 하면 되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 쓰는 거야. n까지 대입하면 몇 개야? n개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소거가 될 거고 얘하고 얘가 남고 오른쪽은 얘네들 합이다. 따라서 AN 더하기 1 빼기 A1은 2제곱 2의 n승까지의 합이 돼. 맞지? 얘네들 더할 거니까 등비수열 합이지. 공비 빼기 1 초항 괄호 공비 개수승 빼기 1 됐냐? 정신 챙기고 봐. 2에 n 더하기 1승 빼기 2 됐냐? 마이너스 1 넘어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n번째 n 더하기 1번째 항은 2에 n 더하기 1승 빼기 1 따라서 n번째 항은 2의 n승 빼기 1 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식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식 되게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이게 하모니탑이야. 설마 하모니탑을 모르시나?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을 건데? 원판 꼬지놀이 기둥 3개 원판 꽂혀있고 그거 옮겨 쌓는 거 서로 다른 크기의 원판들이 몇 개가 있고 그거를 하나에 한 칸씩만 옮길 수 있고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 못 올리고 그래서 그 모양과 똑같이 다른 기둥에 옮겨 넣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도 나와. 경우의 수 문제에서도 나와.
그게 수열 문제로 빠져. 이게 하노이 탑의 일반항이에요. 이게 원판의 개수. 원판의 개수가 3개일 때 최소로 옮기는 경우의 수가 7가지. 되니? 7번만 움직이면은 그 모양.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꽂혀있는 이 원판을 다른 데다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옮기는 방법이 최소 경우의 수가 7번. 7번만에 옮길 수 있어야 돼. 됐어? 하노이 탑은 그냥 수학계에서 하나의 일화처럼 쓰는 그냥 장난식의 말이긴 한데, 뭐 팁에서 어떤 고생이 젊은 승려한테 64개의 서로 다른 원판을 만들어 놨고 이거를 옮겨봐라 하니까는 이제 그 젊은 승려가 열심히 옮기고 있던 도중에 태양계가 소멸했다는 이론이야.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소리라고. 2의 64승 빼기 1초. 한 개 옮기는데 1초 걸린다고 생각하면. 됐어? 1초 정도야. 빼고 2의 64승 초. 됐어? 60으로 나눠야지. 분으로 나누면. 야라 모르겠다. 크게 나눠줄게. 64로. 그럼 2의 6승 빠지네? 2의 6승 빠지니까 2의 58승 분. 됐어? 됐어 안 됐어? 64로 나누면 이제 시간으로 바뀌지? 60도로 나누면 시간 바뀌니까 그냥 64로 나눠보자고. 그럼 6승 또 빼줘야 돼? 2에 52승 시간. 됐어? 24로 나누면 하루로 환산되지? 에이 뭐 32로 나누자. 하루로 32시간이나 생각하고. 2에 5승 빼줄 거야? 2에 47승 1. 됐냐? 365로 나누면 1년이 되죠? 그럼 뭐야? 2의 거듭 제곱에서 365보다 좀 큰 거. 뭐 512? 2의 9승이다. 2의 9승으로 나누면 2의 38년. 됐어? 2의 38승이 대체 어느 정도지? 그래서 로그 배우잖아. 2의 38승이 대체 얼마니? 로그 했더니 38 로그 2. 아 이게 0.3이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얼마야? 9 얼마지? 한 10? 그냥 10의 10승이라고 보자. 귀찮으니까. 10의 10승요. 10의 9승이 1억 아니? 아니 10의 8승이 1억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너네 주머니에 억단위는 들고 다니잖아. 아니야?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이해되니? 그냥 수학계에서 그냥 일화야. 에피소드.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알겠어? 이 하노이 탑에 대해서 그냥 이게 하노이 탑의 점화식이라고 불러. 되게 중요한 점화식이야. 자주 써. 요거. 요식도 결국은 자주 쓴다. 저거 일반항은 이거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풀다 보면 기억이 나. 공식은 확장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속도가 빨라져야 돼. 대입해서 나열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면 안 돼. 그건 당연히 빨라야 되는 거고. 이렇게 풀이하는 게 자연스럽게 탁탁탁탁탁 돼가지고 답이 나오는 그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이해됐어? 이게 한 개 더 남았는데 그거 하면 너네 지금 넋 나갈 것 같은데? 해도 되려나? 이거 말고는 다 대입해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너네 264페이지에 저 문제가 실제로 그냥
진짜 간단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13번 봐봐. 방금 했던 하위탑이지. an 더하기 1은 2an 더하기 1. 한하위탑이잖아. 그럼 일반항은 누구라고? 2의 n승 빼기 1이라고. 근데 초항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 맞아 안 맞아? 초항이 누구냐에 따라서 1일 때가 이거라고요. 1일 때가. 근데 이 식이 왜 나왔냐고요. 아까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냐고요. 요거 아니었냐고요.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 A1 된 거 아니었냐고. 등비수열 합에다가 플러스 A1 된 거 아니었냐고. 맞지? 그 과정 어딨어? 등비수열 합에다가 넘어와서 플러스 1 된 거 아니었냐고. 맞니? 그럼 여기에서 이게 계산되는 게 이거 계산에서 플러스 A1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됐어? 그럼 여기다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서 주어진 거 이용해서 A1 구하는 게 못 구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지. 그냥 대입해서 나열해가지고 찾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등과정이 아니야. 고등학생이 할 만한 계산이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점화식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풀어 애들이. 아니 너네들을 얼마나 무시했길래 이 귀납을 이렇게 약하게 잡아내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너네들이 쉽게 느껴지게 수학을 만든 게 좋은 거냐 모르겠다. 난 아니라고 봐. 이 문제를 일반항을 안 구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간단하니까 역으로 추적하면 되잖아. A4가 2A3 더하기 1이니까 A4가 31이니까요. A3이 15가 나올 거지. A3이 2A2 더하기 1인데 얘가 방금 15라고 계산됐으니까 1 넘어가서 2로 나누면 A2는 7 나올 거라는 거지. A2가 7인데 2A1 더하기 1이니까 1 넘어가서 2로 나누면 A1은 3일 거란 얘기지. 이게 귀납을 역으로 추적한 거긴 한데 이걸 못할 친구가 어딨냐고. 이 과정도 중요해 수학에서. 귀납적 추론이니까. 근데 이 과정이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는 없을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럼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만 나올 거냐 이거지. 수능에서 어떻게든 어렵게 사고력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못 낸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해야 돼? 일반항을 추론하는 사고적 접근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방식을 연습을 해둔 사람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꽈낸 것도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구나. 나열적 개념도 잡아내야 되지만 나열 안에 담겨있는 귀납적 추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잡고 가라고. 안 그러면은 모르겠다.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야.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로 다 빠지는 문제라. 자, 다른 설명 못하고 세 번째 표준점화식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잡아보자. 아까는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점화식이었고 이번에 점화식은 세 개 항의 관계식이야.
n 더하기 2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식인데 오른쪽은 무조건 제로예요. 제로가 아닌 경우는 대학교 가서 다뤄. 수학과에서. 수학과도 아니지. 응용 쪽에서 다루긴 하는데 제로가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해. 근데 고등과정에서 제로가 아닌 경우는 여러분들 못 풀어. 여기 앞에 개수가 있고 상수, 상수다. 만약에 PQR에 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까처럼 나눠가지고 상수로 만들어야 돼.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추가 조건이 있는데 세 개 항의 관계식인 경우는 특이하게 요 경우가 있어. 개수 합이 0인 경우가 나와. 이게 아닌 경우면 그것도 풀이법이긴 한데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돼.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다 원래는. 근데 일단 더해서 0인 경우 생각해보자는 거야. 빠른 풀이원에 아니면 아까랑 같은 풀이원에 얘도 두 가지 풀이법이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방식을 통일해 주는 건 접근 방식을 통일해야 기억하기가 쉬워서 그래. 아까 뭐 했어? 항 늘려서 빼줬지? 똑같아. 항 늘려서 빼줘서 정리하면 돼.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리 안 해도 요것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 실제로는. 대입할 거야? 얘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되는 거 맞니? 됐어? 항 늘려서 접근해도 되는데 전개했다. 뒤에 있는 두 개 넘어갈 거야. 앞에서 P 묶어낼 거고 뒤에 있는 두 개 넘어가서 R 묶어내면 AN 더하기 1 빼기 AN 됩니다. 됐나? 얘가 BN이면 얘가 누구예요? BN 더하기 1이 되네요. 양변 P로 나누면 BN 더하기 1이 P분의 R에 BN이 된다. 됐어? 그럼 BN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P분의 R인. 아까 것처럼 이제 접근하면 돼. BN은 AN 더하기 1 빼기 AN이었는데 초항이 A2 빼기 A1이고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수열이라고. 됐냐? 그럼 여기도 n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싹 더하면 아까 같은 결과 나와. 아까 풀이부터 익숙해지면 똑같은 놈이네 라는 게 보여. 됐어. 만약에 이게 연습이 돼서 여러분들이 속도가 빨라지면 다른 풀이를 보여줄 거고 다른 개념은 그것까지 속도가 빨라지면 내신 때는 공식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돼. 공식에다 대입하면 답 나와. 이건 너네한테 개념 설명하고 사고력 키우려고 설명하는 거야. 이런 증명 과정을 왜 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구나. 사고력에 대한 얘기라니까. 근데 저기 공식이 있어. 야 공식 외워 거기다 대입하면 나와 하는 순간 생각을 안 하게 돼. 생각이 멈춰버린다고. 그럼 사고력은 안 커. 그래서 증명이 필요한 거야. 내가 왜 증명을 해주니? 쓸데없이 힘들어 죽겠는데. 매번 증명하고 매번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나랑 수능 계속 하다 보면 요거 내용 나올 때마다 계속 증명해. 해본 삼각형 넓이 하면서 계속 또 증명해. 해본. 왜? 한두 번 들어서 그게 너네께 되는 게 아니거든. 계속 보여줘야 돼.
왜?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해본? 증명? 갑자기 1년 뒤에 해봐. 그럼 못해. 까먹을 법해.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다시 증명해줘야 돼. 그러면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야, 개념을. 방법이 없어.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도 계속 증명시키는 이유가 뭐야? 너네 지금 이거 보면서 뭐야? 머리 지진다잖아. 뭐 저렇게 헷갈려? 무슨 말이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보면서. 그러니까 뇌가 확장되는 거지. 근데 그냥 이거나 외우자. 외우고서 대입하자 하는 순간 생각이 멈춰버려. 알겠어? 너네가 당장 1등급 받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당장 1등급 받으면 좋지. 지금 1등급에 내가 1등 만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1등급에 내가 수능 때 1등급 나와서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1등급에 내가 수능 때 1등급이 안 나왔어. 이상한 거지 그게. 근데 그런 애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내신은 1등급인데 왜 수능은 1등급이 아니야? 이상한 거지.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왜 내신은 1등급이 아니야?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근데 이 동네는 내신이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지. 모의고사는 1등급 나와요. 근데 내신은 1등급이 안 나와요. 당연하지. 전국 학력평가와 학교 학력평가가 같을 수가 없지. 모여있는 그룹이 다른데. 잘하는 애들 그룹이 다른데. 근데 너네가 당장 1등급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야. 당장 1등급 나오는 애들은 나와야 돼. 근데 나 지금 1등급 아니야. 나 앞으로 1등급 만들려고 해야지. 왜 지금 당장 눈앞에 1등급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쫓기는 거야. 공식 외우고 달달달달. 야, 수학을 공식 외워서 어디다 쓰게? 자꾸 까먹는데. 왜 수학 공식 기초?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공식 기초? 그 공식 외울래? 못 외워. 야, 선생님들한테도 쭉 물어보고서 그 공식 물어보면은 헷갈리는데. 만화 선생님들도 헷갈리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공식 좀 기억해. 선생님 그거 증명해보세요. 헷갈려. 증명했다 안 나와. 되게 힘들어. 왜 선생님들도 못하는 걸 너네가 하려고 그래? 공식 다 못 외우니까? 왜? 내용 너무 많으니까. 뭐 해야 돼? 사고하게 해야 돼. 사고. 뭐 해야 돼? 자꾸 증명하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선생님 쟤는 왜 저렇게 빨라요? 그렇게 했으니까 걔가 들인 시간과 공은 왜 생각 안 하냐 이거지. 기간이 필요했단 얘기야. 근데 그 기간 없이 갑자기 몇 개월 했더니 점수가 확 오르긴 오르지. 조금은 확 오를 수도 있어. 실수 안 하면. 왜? 지금까지 실수해서 깎인 점수가 많다는 얘기지. 실수 4개 했어. 야 벌써 15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12점 넘는 거 아니야? 보통 한 4점짜리니까. 그럼 4개 했으면 16점이야. 근데 갑자기 중간고사가 20점 넘게 올랐어. 무슨 말이야? 실수 안 했다는 얘기야. 거기다 한 개 더 맞았어. 무슨 말이야?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운이 좋았던 거지. 실수 안 했던 거고. 그렇다고 거기서 등급이 확 올랐어. 불안하지 않아?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사고력을 키워야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 근데 이 사고력 키우는 데는 수학에서는 무조건 증명이에요. 문제 많이 푼다고 사고력이 늘지 않아. 속도는 늘어. 푸는 속도는 늘어.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한 기억은 있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저런 문제 저렇게 푸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것도 필요해. 그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근데 거기에만 올인하면 사고가 안 늘어. 그렇게 해서 사고 느는 애들도 있기는 하다. 특수한 그룹에 있는 애들. 알겠니? 걔네들은 증명 안 해도 사고가 늘어. 왜? 문제 풀면서 그게 증명적 사고가 되거든.
그런 희한한 놈들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 말 지지를 안 들어.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래서 오히려 결과가 운이 따라줘야 나와, 걔네들이. 운이 따라주면 승승장구하죠. 우리 처제가 그랬습니까? 대일외고를 갔어, 처제가.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보고 수학 좀 가르쳐달래. 가르쳐줬지. 그랬더니 뭐 이상하다, 얘가 대일외고 갈 수준은 아닌데? 근데 그 해에 외고가 경쟁력이 0.9대 1이었나 그랬어. 일단 운이 따랐지. 그래서 들어갔어. 그러고선 이제 고대를 들어갔네?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수능 점수가 좋은 애냐? 그러지도 않아. 수학은 한 2등급, 잘 나오면 2등급선이야. 잘 나와야 2등급선. 근데 고대를 들어갔어. 수시로. 원래 이 정도 실력이면 못 가는 게 맞는데? 대일외고라고 꼭 고대 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합격을 했어. 야, 저게 참 운 좋다. 그리고 고대를 졸업하고 나서 희한하게 또 좋은 회사를 또 덜컥 들어갔어. 그냥 딱 얘기하면 알 법한 회사. 평생 안정된. 중간에 잘리지도 않아. 거긴 또 어떻게 들어갔대?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야. 운이 계속 따라. 그런 희한한 케이스가 있더라고. 근데 그 운이 따르는 건 그만큼 걔가 해서 그래. 안 하진 않았어. 단지 뭐야? 머리가 좋은 쪽은 아닌데 진짜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던 학생. 그런 학생들은 운이 따라줘. 근데 머리가 좋은데 성실하지 않으면 운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 언젠가 한 번은 꼭 뒤통수를 치더라고, 그 운이. 근데 일단 성실하지 않으면 운이 잘 안 와. 알겠니? 일단 성실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일단 주구장창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수학에서는 일단 사고력도 키워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문제도 많이 푸는데 증명도 해야 돼. 어렵지만 해야 돼. 알겠어? 그거 절대 잊지 마. 수1부터는 직접적으로 수능범위잖아. 그지? 어려운 거는 다 알아요. 어렵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 고된 거니까. 고된 작업인 거 아니까 고되면 고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돼. 뭐 힘들다고 얘기해서 그래? 힘들어? 알았어. 그만해. 라고 하지 못해. 그지? 힘들어도 참고 하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그지? 대신에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란 얘기야. 아직 여러분들 어리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면 더 힘들어져. 그 누구한테라도 얘기하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친구한테 얘기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어느 부모님이고 포기하게 하지는 못해. 나도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한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거의 너무 자유롭게 커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한테 같은 목표가 달랐더라고. 사람만 있어라고 그러시니까. 너는 사람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니까.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빨리 죽을 줄 알았대. 30 안 돼서 죽을 줄 알았대. 제 30 못 넘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걸 나중에 알았어. 30 넘기고.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운 식구가 너는 30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시더라고. 어느 순간 결혼도 하고 해서 낳고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살아있네? 그래서 지금은 30 넘어서는 조금
부모님께서 오히려 터치를 하시더라 나한테. 그 전까지는 절대 돈 터치. 내가 뭘 하든 괜찮아. 근데 나는 그냥 공부가 좋아서 했을 뿐인 거고 수학이 좋아서 했을 뿐인 거야. 특이하게. 만약에 내가 그냥 공부 안 하고 놀았어도 부모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적당히 그냥 뭐 성적만 어중간하게 내고 했으면 뭐라고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더라고. 나한테 그렇게 막 강하게 막 푸시하고 뭐 그러진 않으셨던 게, 난 형이 있으니까 형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형이 또 한 살 터울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같이 나오고 중학교 3년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계속 형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맞는지 아니까, 같이 오락실 갔는데 형만 두들겨 맞고 나는 그냥 동생이라고 안 맞고 하는 걸 아니까. 아니 그때는 오락실이 우범지대여가지고 가면 혼났어. 아니 지금처럼 PC방 같은 거 말고. 그래서 형한테는 저러는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러지? 근데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나는 그냥 사람만 있었으면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지? 힘들면 힘들다고 제발 얘기해. 괜찮아. 부모님한테도 얘기해. 근데 안 받아주는 부모님도 있어. 엄마 나 힘들어. 그러니까 해. 안 돼. 나 하루만 쉴게. 안 돼. 더 해. 하고서 더 몰아치는 부모님이 여기 옆에 있어. 1학년에. 걔가 좀 안타까워요. 힘들어. 근데 그만큼 해 또. 그 친구는 미친 듯이. 너네 학원 끝나고 집에 가지? 그 친구는 스터디 카페 간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오더라. 그리고 새벽 2시에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잔다. 무섭지 않아? 나 걔 보면 좀 무서워. 안쓰럽고. 야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러면 걔 뭐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가면 엄마가 옆에 있대. 자기 2, 3시까지 엄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대.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간대. 너무 무섭잖아. 엄마가 공부하라고 옆에서 계속 닥달한대. 너무 무섭지 않냐고. 난 그랬으면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근데 잘 버티고 있어. 그건 성격이야, 성격. 근데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혼자 너무 짊어지고 가지 마. 하지만 할 건 해야 돼.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고, 일단 2학년 때부터는 직접적으로 내신 문제가 수능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특히 이 동네는 내신 문제가 수능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알고 있죠? 내신 잘 해야 수능 잘 나와. 내신 잘해서 수시로 가면 땡큐고, 내신이 잘 안 나와도 내신 미친 듯이 해야 수능 점수가 나온다. 그거 절대 잊지 마. 1학년 거는 이제 기초 토대 잡는 작업이고, 1학년 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수능에 100% 이용되진 않으니까. 근데 2학년 거 수원수투부터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리고 수원수투를 잘 봐야 수능에서도 표점이 높아져. 어떤 선택을 하든 수원수투의 원점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원수투를 만점 받을 각오로 공부해야 돼. 차라리 선택 과목에서 뭐 하나, 둘 틀려도 부담은 좀 덜해, 수능은. 근데 수험수투에서 한두 개 틀리면 그게 더 부담이 커져. 그러니까 수험수투보다 좀 더 집중해서 하나하나 더 따지고 외우고 증명하고 하셔야 된다고. 그거 절대 잊지 마. 그리고 수험수투부터 나올 게 뻔해져. 어렵기는 한데 뻔해, 나올 게. 1학년 수학은 나올 게 뻔하지 않아. 뭘 낼지 몰라. 선생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나한테 막
고등수학 상하 문제 내라고 하면 어디에도 없는 문제 만들어낼 수 있어. 왜? 내 머릿속에 든 게 하도 가득해가지고. 근데 수험수투 미적 기하로 가면 내게 뻔해. 그냥 누구라도 내게 뻔해. 왜? 안 그러면 고교 과정을 넘어가 버리거든. 확 넘어가 버리거든. 고교 과정 내에서 낼 수 있는 게 딱 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수험수투부터 공부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 꾸준히만 하면. 알겠어? 그래서 수능까지 안정적으로 잘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시라고. 알겠죠?